이슈 딥다이브는 시장의 중심 이슈를 찾아서 깊이 있게 들어가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월요일 토마토 투자클럽 김진환 전문가,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 보시죠. 반도체 주춤, 2차 전지 위태, 바이오로 집중? 네, 질문형으로 끝났는데요. 먼저 반도체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따라서 주춤해진 반도체입니다. 엔비디아가 그 시총 1위 종목으로 올라서면서 SK하이닉스가 신고가 기록하고 삼성전자가 8만 전자에 안착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그런데 지난주 마무리를 해보니 엔비디아가 주간 기준으로 9주 만에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79,700원 선, SK하이닉스는 222,500원 선에 조정을 받고 있고 하이닉스가 5% 가까운 하락인데요. 엔비디아 흐름을 따라가는 걸까요? 먼저 김진환 전문가님 의견 확인해 보죠. 네, 엔비디아가 지금 지난 목요일하고 금요일날 미장에서 3%씩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한 6, 7% 정도 떨어졌는데, 거의 기술적으로는 보통, 고점에서 한 10에서 15% 정도? 그 정도 이제 하락하면, 고점에서 어떤 단기, 조정은 좀 마무리됐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 좀 더 하락 추세는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근데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락하니까 이제서야 또 이제 엔비디아 관련해서 이제 HBM 이제 AI 칩 가속기 쪽이 또 이제 공급이 또 수요보다 또 많을 거다. 과잉 공급 이야기를 이제서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가고 있을 때는 얘기가 없더니 이제 증권가에서 또 이런 얘기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고점 징후가 좀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지나가면서도 엔비디아 샀냐 이런 얘기 나왔다고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얘기도 있었고 제가 또 이제 저희 대학 커뮤니티 가끔 보는데 거기에도 엔비디아 지금 고점에서 산 다음에 이거 왜 떨어지죠? 이런 글이 또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개인들이 이제 거의 엔비디아에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되다 보니까 인간 지표라고 하나요? 또 저희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고점 징후가 좀 보이더니 이제 좀 하락세인 모습이에요. 아무래도 또 이제 또 엔비디아 또 목표가 같은 경우에 $150, $200까지 나오더니 최근에 또 이제 추세적으로 너무 가파르게 오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내리다 보니까 이제 HBM 공급 과잉설도 이제 좀 부각되는 모습인데 저는 아직 좀 남았다고 봐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업종 대표주이고 여태까지 그간 $900대일 때 퍼가 한 35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AI 칩 열풍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프리미엄이 매그니피센트 7 거의 퍼가 30 정도밖에 안 되는데 프리미엄도 전혀 못 받다가 이제서야 받기 시작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혹자들은 그럽니다. 이제 테슬라랑 이제 비교를 하죠. 그래서 캐즘 현상이 있어서 이제 지속적으로 좀 하락이 나온 그런 테슬라에 좀 비유하면서 기술적 거품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숫자가 증명해보는데 어떻게 거품입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2, 3, 4분기 지금 실적이 계속 전망치가 상향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그 실적을 상향 조정돼 있는 그 실적을 계속해서 좀 초과해서 달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긴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 2분기 실적 발표 때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실적 발표도 이미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좀 상승이 나온 부분이 좀 억지스럽게 좀 올라간 부분이 저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장을 좀 보면요. 저희 이제 엔비디아 오를 때 HBM 섹터 일부 종목만 올랐지 다른 종목도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디램 이제 수요 부족 이야기도 이제 공급 부족 이야기도 나오는데 디램 쪽도 예전에 전공정 쪽 조금 좀 가다가 이제 좀 말았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이 디램하고 랜드 플래시 가격은 상승을 하고 있고 이제 이번 주 안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좀 강했던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랑 연동해서 계속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부담스러워서 오늘 좀 하락이 드디어 나오는데 SK하이닉스는 수급적으로 외인하고 기관이 좀 매도를 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그나마 여태까지 움직인 게 없어요. HBM 퀄 테스트 지금 관련해 7월 이제 말 정도에 잘하면 이제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퀄 테스트 통과 얘기 나오면은 이제 주가 레벨업 될 겁니다. 지금 전혀 HBM 관련한 기대감이 주가에 없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덜 갔으니까 삼성전자를 보자 이런 얘기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봐야 될 것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엔비디아 모두 이제부터 조정 나오면은 저는 공격적으로라기보다는 좀 분할해서 좀 매수할 만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또 그 EUV 장비 쪽은 또 초미세 공정 쪽 섹터 관련 하반기에 또 전망이 좋기 때문에 EUV 쪽은 또 올라요. 그래서
반도체 섹터도 또 돌아가면서 올라갈 겁니다. 지금 HBM 쪽에 또 DI나 뭐 그다음에 이제 미코 이런 종목들은 또 버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괜찮고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도 앞으로 뭐 내리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매수해서 이제 뭐 7월 말 정도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정도까지 조정 시마다 보시는 전략 유효하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내에서도 시장에서 또 주목을 받는 그런 아이콘들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EUV, 또 유리기판 쪽의 JNTC 같은 이런 쪽이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일단은 뭐 과열이냐 실적이냐 그 사이의 움직임들 앞으로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김덕호 대표님, 엔비디아 따라서 반도체 주춤한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지난주 목요일 날 하락을 했던 원인은 3% 정도 후퇴한 것이 결국 이제 패시브 투자의 함정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주시가 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시총 2위에서 1위까지 올라가는데 시간이 고작 3주가 채 걸리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주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과연 많은 패시브 투자를 하고 있는 뭐 인덱스 펀드라든가 ETF를 운용하는 뭐 AP들이 이 엔비디아에 대한 주식을 바로 매수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거의 불가능했다고 봅니다. 오히려 액면 분할을 10분의 1을 한 게 이제 6월 10일이었으니까 이때 당시에 대규모 물량들이 나온 건 사실이었고 이때 사실은 대부분 매수 주체가 누군가 보니까 뭐 우리나라를 비롯한 뭐 미국 현지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공격적으로 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이 실제 상품과 그리고 이제 이 엔비디아와 연관된 주가를 이제 연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직 채 매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엔비디아 실적이 너무 빨리 까버렸죠. 그러다 보니 일단 뭐 프로그램적으로 봤을 때 일단 엔비디아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패시브 투자는 결국에는 시장의 수익률을 추종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장 대비해서 수익률이 너무 높다. 그러니 지금은 과매수권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당연히 매도 물량들이 나왔겠죠. 그러다 보니까 3% 가까이 이 엔비디아가 좀 많이 흔들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좀 비슷한 사례긴 합니다만은 일단 그 젠슨왕 CEO가 이번에 엔비디아 물량을 소폭 이렇게 좀 매도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개인의 재무적인, 그러니까 회계 때문에, 그러니까 세금 문제 때문에 조금 매도 물량을 놔둔 것 같고요. 이거는 사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내부자 거래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예전부터 계속 논란이 됐던 기업 요원들의 먹튀 이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미국 내에서는 10B5-1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계획을 30일 내에 발표를 하고 그리고 뭐 며칠 동안 보유를 한 뒤에 매각하라 이거를 이제 공시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이 법안상의 지금 최대 그러니까 계획을 발표하기까지부터 해서 나 이거 지금 주식 팔아야겠다 생각하면은 한 120일 가까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하락 포지션은 오히려 지금 좀 조정이 해지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이제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반도체 섹터가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거는 일시적 현상이라고 저도 어느 정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난 17일 날에 블룸버그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S&P 500 지수 중에서 기술 기업에 투자를 하는 ETF, 그러니까 XLK가 리밸런싱을 하면서 이번에 엔비디아의 분량을 좀 더 확보를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실제 이 내용을 적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주가가 좀 빠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시장 추진을 대비해서 좀 탄탄하게 매수를 좀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엔비디아에 대한 목표가가 계속 상향이 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우리가 뭐 마냥 손을 놓을 수는 없다. 이 부분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번 주에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 있다고 아까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만약에 실적이 좋다. 그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좋다가 빠질 것이고요. 만약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만약에 실적이 안 좋았다라고 한다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빠졌다가 올라갈 겁니다. 왜? 결국은 지금 삼성전자는 아직 HBM3와 관련해서 엔비디아가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만 아직까지 기대감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HBM3를 납품을 하고 있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이 너무 잘 나가버린다. 즉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HBM 시장이 성장하는 건 긍정적이겠지만 결국은 라이벌이 잘 된다? 내 회사가 가져가는 포지션이 좀 적어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감들도 나오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뭐 너무 당황을 하시기보다는 이 조정 상세가 차라리 반도체 투자를 하셨던 분들 중에서 좀 비중이 높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분할 매도하셔서 좀 종목을 교체하신다든가 하는 방향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그동안 내가 반도체를 좀 공략을 못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접근도 충분히 용이한 시기가 아닐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 과열 인식에 따라서 패시브 자금들의 이탈, 이러한 모습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전반적인 움직임들은 신규 투자자들에게는 긍정적인 환경이 될 수 있다. 두 분 모두 뭐 과열인 건 인정합니다만 고성장을 이어나갈 그 엔비디아와 또 관련한 관련주에 대해서 또 모멘텀이 살아있고 남아있는 쪽에 대해서는 관심 가져보자라는 시각을 주셨는데요. 2차 전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배터리가 좀 바닥을 잡는가 싶었는데 최근에 리튬 가격이 재차 내리막을 걷고 있다라는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리튬 가격은 양극재 기업들에게는 또 실적이나 앞으로 전망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이 큰 변수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2차 전지주 어떻게 보실까요? 김지단 전문가님. 네, 뭐 저는 제가 뭐 프로그램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반도체 많이 좋아하고 2차 전지는 좀 얘기를 좀 안 했었습니다. 뭐 저는 왜냐하면 올라가는 종목 그러면 이제 전 세계에 어떤 자금이 몰리는 섹터를 보는 거지. 저는 이런 뭐랄까요,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좀 하락하는 그런 섹터는 잘 안 보게 되거든요. 당연히 뭐 저희 투자하는 입장에서 저희 뭐 인버스 투자하는 거 아니고서는 올라가는 섹터를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뭐 저희 기술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대시세가 한번 나온 그런 섹터 같은 경우에 다시 재차 그 황제 대장의 자리 찾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섹터는 제가 여러 프로그램에서 계속 좀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렸고 제 라이브 방송에서는 개인적으로 말할 수 있으니까 좀 부정적인 부분도 좀 얘기했던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사신 분들 많이들 좀 이렇게 노하시는 부분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강하게 얘기 드리기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보신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2분기에도 실적 전망이 되게 흐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뭐 기술적 반등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완전히 다 내리는 모습에 특히 이제 저희 대장주 양극재 종목들은 뭐 거의 추세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힘드실 텐데 근데 최근에 뭐 대주전자재료 같은 PNT 이런 종목들은 또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어떤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어떤 실적이라든가 어떤 증설이라든가 뭐 전구체 관련해서 뭐 여러 이슈들, 그다음에 미국의 이제 FE50법 이런 것들, 그래서 규제 이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차별적으로 좀 상승이 나왔고 특히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좀 실적 관련해서 좀 좋은 실적이 이제 기대되는 그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만 선별적으로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우리 저희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예전에 좀 이수 스페셜티 이런 종목도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네. 단기적인 어떤 이슈가 있던가 모멘텀이 있던가 아니면 개별 어떤 회사들이 실적 기대감이 있던가 이래서 차별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뭐 최근에 또 전구체 가고 에코핸들은 요런 거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뭐랄까 그러니까 좀 수급이 몰리고 추세가 좋아지는 종목을 좀 뭐 선별하셔서 추세가 좋은 것들 좀 우상향하고 있는 것들을 좀 잡아 타셔가지고 트레이딩적으로 접근해서 좀 뭐 그 수익을 보시고 나오는 그런 전략을 하시던가 아니면은 뭐 지금 이제 저희 이제 2분기 실적 시즌 도래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섹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추세 좋은 종목들로 좀 가시는 것이 어떨까 하고요. 그리고 제가 표를 준비했는데 뭐 지금 보시면은 2차 전지주 영업이익 전망치가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 상향 조정되고 있어요. 이거 어디를 투자하시겠습니까? 조정이 나오면 당연히 반도체를 보시는 전략이 당연히 맞겠죠. 계속해서 하향 전망이 하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실적이 하향 전망되고 있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또 오히려 또 실적이 또 하향 조정돼서 안 좋게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하시고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리튬 가격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저희가 뭐 저점 잡았다.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뭐 앨범알부터 해서 미국에 있는 앨범알 리튬 관련주죠. 이런 종목들도 지속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봤을 때 추세 하향이 되고 있는 그런 섹터는 함부로 건드리기보다는 즉 뭐 바닥이다 아니면 이제 저점이다 해서 접근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뭔가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종목별 장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목별로 차별적으로 접근하시는 전략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광물 가격, 리튬 가격의 P, 출하량 Q 자체 모두 하락하면서 실적 하향되고 있는 배터리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 주셨고요. 김덕호 대표님. 일단 뭐 리튬 가격이 상승을 했던 원인과 하락했던 원인을 명확하게 보셔야 되는데 상승을 했던 원인은 리튬 생산량은 고정돼 있는데 공급해야 될 구조가 많았을 때,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수요가 많았을 때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작년 7월에 이제 에코프로가
뭐 400만 원까지 간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정도로 붐이 있었던 때가 바로 이 시점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하반기가 돌아서면서 뭐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했느냐? 일단 여기에 대한 공급 자체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었죠. 공급 대비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럼 이번 올해 들어서 2월에 다시 리튬 가격이 인상을 했던 부분들은 뭐 때문이냐? 중국이 생산량을 이제 채굴량을 감소를 시키다 보니까 공급이 줄면서 다시 이제 리튬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국 리튬 가격이라는 거는 광물 가격 따라서, 그러니까 선물 상품처럼 이렇게 커플링이 되어 있다라는 건데, 그럼 여기에 이제 투자를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지금 리튬 가격이 과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전기차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잘 대변을 해주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전기차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그리고 내연기관차가 지금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데, 즉 대체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전기차의 시장에 대해서는 축소도 대비는 하신다라는 게, 하셔야 된다라는 게 아무래도 지금 시장을 좀 잘 대변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럼 P가 시장에 대변하고 있는 흐름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네. 이제 문제는 이제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 수요를 대별을 하는 건 맞는데 이 네. 대별을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이 광물의 공급 자체만 봤을 때면은 대변되지 않는 게 있죠. 즉 우리가 이제 가격이 왜 인하가 됐는지 부분들을 추적을 하셔야 되는데, 단순히 이제 뭐 언론이나 뉴스에서는 뭐 리튬 가격이 올랐다, 뭐 이 회사 봐라 이렇게 몇몇 회사 지목하고, 이제 리튬 가격 떨어진다, 이 회사 조심해라, 뭐 뒤늦게 대처가 된다는 부분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거는 자동차 대비했을 때 지금 전체 판매된 대수의 전기차 판매 대수에 대한 전년 대비, 그리고 뭐 전월 대비, 이 부분들을 보셔야 되는데, 지금은 전기차보다는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차량이 굉장히 많이 팔릴 수밖에 없는 게 구조적으로 불가피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중국에 대해서 지금 유럽이 전기차 관세를 최대 38.1% 추가로 부과를 해서 최대 48%까지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를 시켰죠. 당장 다음 주부터입니다. 7월 4일부터 해서, 다다음 주가 되겠네요. 7월 4일부터 해서 적용이 될 예정인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과연 이제 중국이 어떤 저가의 장차를 내민다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자원 민족주의로 돌아설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각국에서는 중국에서의 어떤 리튬 개발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봤을 때면은 오히려 리튬 가격이 뭐 잠깐 반짝 상승은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때 다시 거론되는 게 아무래도 뭐 엔캠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에코프로 뭐 이런 기업들이 좀 거론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직 우리가 섣부르게 이 종목을 그러면 지금 더 추가 매수한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시국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한 번 더 결단을 하실 때가 됐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작년 7월부터 오랫동안 이 에코프로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시장은 투자자의 입장에서 꼭 2차 전지만 투자해야 되는 메리트가 사실은 많이 약해졌습니다. 뭐 앞서서 엔비디아 얘기도 드리면서 뭐 반도체 쪽도 있고요. 지금 뭐 조선 쪽, 뭐 바이오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뭐 아스코 이후에도 굉장히 탄탄한 방어 주가를 좀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까지 고려해봤을 때에는 투자의 매기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오래 가져갈수록 지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전략적인 매매와 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내 포트폴리오 내에서 2차전지 비중이 너무 과잉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한 번 정도는 비중을 좀 축소를 하셔야 될 때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튬 가격이 자원 민족주의에 따라서 자칫 바닥을 찍고 좀 반등을 비교적 강하게 반짝이라도 보여준다면 충분히 또 움직일 수 있는 양극재 관련 기업이라든지 아까 전해액 기업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쪽들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전기차에 대한 매력보다도 하이브리드 쪽에 대한 관심이 시장에서 아직도 여전히 더 높다는 점, 판매 지표를 통해서 계속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아직은 좀 보수적으로 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아까 그 김진환 전문가님께서는 지금 시장에서 다시 좀 움직이고 있는 쪽에서 뭐 실리콘 응급제, 대주전자재료, 그리고 건식 장비, 전극 공정 장비, PNT, 그리고 전구체를 만드는 에코앤드림, 이런 종목들 차라리 이런 쪽은 또 괜찮겠다, 추세를 한번 보자라고 하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바이오주에 관심이 집중될 여건이 될 수 있을지 바이오의 유망주 탑3 꼽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저는 뭐 우선은 결론적으로 알테오젠, 삼천당제약, 유한양행을 좀 꼽아봤습니다. 네. 근데 오늘 삼천당제약이 좀 오늘 많이 빠지는데 비만약 관련해서 너무 좀 급격하게 오른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하락이 좀 나옵니다. 그리고 요 제약바이오가 저도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요게 이제 저희 산업별 현황, 즉 경기 실사지수 BSI라고 있는데 요게 잘 나온 섹터가 알고 보니까 조선하고 전자,
뭐 기계 이런 쪽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자동차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하반기까지 좀 모멘텀이 지속될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산업별 전망에서 회계사들이 내온 전망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 이런 섹터 기대가 되니까 아까 반도체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제약바이오도 괜찮습니다. 조선도 좀 좋게 보는데 이 중 바이오를 제가 얘기를 드리는 부분은 아무래도 뭐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가장 큰 섹터입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는 결국에는 이제 미국도 이제 하게 될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경기 상황을 보면 실업률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결국엔 금리 인하에 저희가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그다음에 제약바이오인데 근데 문제는 최근에 너무 이제 알테오젠 제가 말씀드린 뭐 삼천단 리가켄 바이오까지 그다음에 HLB도 상당히 강했다가 7월 달에 좀 이슈가 있으면 최근 좀 올라오는 모습이고 유한양행도 이제 오스코타와 같이 좀 올라오는데 최근에 급격하게 좀 상승한 부분은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알테오젠이든 삼천당 제약이든 유한양행이든 모두 지금 일정들이 대기하고는 있는데 너무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좀 내려야지. 오늘 지금 지수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조정이 나오면 이제 좀 분할해서 좀 매수하시는 전략이 좀 좋아 보이고요. 네. 알테오젠은 뭐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생략할 텐데 결국에는 이제 이 머크사와의 어떤 이 제형 변형 어떤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 매출로 이제 이어지고 이제 뭐 1조에서 1조 5천억까지 이제 순이익으로 이제 잡힌다 이런 이슈를 알고 계실 건데 그런 것들이 2026년 이후입니다. 근데 이제 많이 땡겨서 이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뭐 제약바이오 대장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내릴 수 있는데 내릴 경우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폐암 신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잘하면 8월 달, 7월에서 8월 정도입니다. 8월 달 정도에 이제 렉라자의 병행요법 FDA 승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려오면 오스코타가 함께 볼만 하고요. 삼천제약 같은 경우에 비만약 관련해서 최근에 또 이제 모멘텀이 하나 추가돼서 그걸로 좀 많이 너무 강하게 갔어요. 그래서 좀 내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건 좀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술적으로 지금 갭을 메꾸고 좀 더 내려오면 볼만 하고요. 그리고 이제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것도 제가 뭐 다른 뭐 프로그램에서 추천을 해서 좀 뭐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삼천단대학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상승이 나왔는데 네. 단기적으로는 조금 많이 오른 부분이 있으니까 내려오면 보시는 전략 추천드립니다. 매수 타이밍은 지난주였고 다른 방송을 통해서 매수 시그널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목표 주가도 도달했다고요? 네, 맞나요? 도달하고 네. 이제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에 도달을 좀 했는데 앞으로 저도 뭐 요거 ADC 창체 접합 물질 관련 되게 좋게 보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결국엔 전 전고는 넘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최근에 너무 급격하게 올랐고 증시도 지금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면 보시는 전략 추천드립니다. 네. 유한양행도 내려온다면 FDA 승인 발표 이전에도 매수해도 괜찮다. 맞습니다. 8월 달 일정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김덕호 대표님은 탑3 어떤 거 보실까요? 일단 셀트리온, 그리고 동국제약, 그리고 아까 소개해 주셨던 유한양이 세 기업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FDA가 이번에 바이오시밀러 관련 규정을 이제 완화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그 말은 지금 미국 내에서도 빈부격차로 인해서 의료 혜택을 받고 못 받고에 대한 부분들의 비중이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말 그대로 복지 부분들을 정부 예산만 가지고 부양을 하기에는 어렵다라는 거를 지금 바이든 정부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이런 기업들, 이런 시국에서 좀 기회를 볼 수 있는 기업이 어떻게 보면 셀트리온.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자가면역 질환 치료계, 이 루플라마를 이제 휴미라랑 같이 지금 상호교환성 지금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 3상 결과를 이제 바탕으로 교환이 가능한지 지금 신청을 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 부분들이 좀 완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면은 셀트리온이 단기적 매출을 미국에서 받아버릴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동국제약입니다. 동국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뷰티 사업으로 사실은 영업 마진율을 굉장히 탄탄하게 올리고 있는데 아시겠습니다만은 2019년도에 뷰티 사업이 동국제약이 맡았던 매출이 1,100억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2023년에 1,900억까지 이제 향상을 시키면서 매출 기여도도 기존의 26%에서 32.5%까지 좀 증가를 시켰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지난 2015년도에 이제 센텔리안 24의 첫 제품 마데카 크림을 출시하고 여기에 이제 또 23년도에는 이 미용기기 마데카 프라임까지 또 출시가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올려봐도 좋겠죠. 마지막으로 유한양행은 뭐 앞서서 렉라자랑 리브리반트 병용요법 관련해서는 뭐 승인 기대가 어느 정도 충분히 좀 있기 때문에 주목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좋지만 저는 이제 이전에 유한양행이 투자를 했다가 한번 상폐가 됐던 이 코스온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지분율을 다시 지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5월에는 와이즈 메디 지분율 매각해가지고 코스원하고 또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에 투자하고 있는 에이투젠에도 지분율을 지금 향상을 하고 있는데 결국 지금 유한양행이 하고자 하는 거는 알짜 회사 쪽으로 지금 투자 포트폴리오를 확대를 하겠다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오히려 그동안 좀 발목을 잡았던 게 이 코스원과 같은 이 기업이 사실은 이제 적자 매출 부분들을 좀 타격을 많이 벗어나지 못했는데 오히려 이 부분들이 지금 K뷰티의 주목을 받는 시점에서 향후 시장 개선성까지 주목했을 때에는 한 번 정도 충분히 좀 탄력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은 유한양행 지금 접근도 괜찮다고 보실까요? 지금 사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뭐 차트만 보더라도 뭐 기술적으로는 뭐 고점 대비해서 그렇게 조금 뭐 빠진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뭐 단기적인 수익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일단 75,000원 선 이렇게 단기가 접근 손절가를 좀 잡고 접근하시는 건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조금 내가 장기적으로 8월까지 호흡을 보겠다라고 하신다면은 7월 중에 한 이제 이 75,000원 선을 좀 이탈했을 때 매수한다면은 좀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손절가는 7만 원 선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바이오 탑픽 3 알아봤습니다. 김진환 전문가 알테오젠, 삼천당제약 유한양행, 그리고 김덕호 대표 유한양행 동국제약 셀트리온이었습니다. 두 분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거인의 시선으로 오전장을 복귀하고 오후장의 전략 포인트 확인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신기수 전문가입니다.